안녕. 네. 여러분들 오늘 인수분해부터 이제 먼저 공부를 좀 할 거고, 인수분해 끊어서 이제 강의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방정식 할 때는 또 다시 찍어가지고 끊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인수분해 먼저 맥락부터 한번 다시 잡고 갈게요. 인수분해에서 도대체 뭘 배웠는가? 자, 일단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 뭐 예를 들어서 AB 더하기 AC. 자, 요거를 인수분해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인수분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언급하고 가야 될까? 자, 인수분해는 뭐의 역연산이라고 했죠? 전개의 역연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때 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도대체 누구를 전개하면 얘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펴보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보일 겁니다. 근데 뭐 처음은 당연히 이게 좀 어색해. 그러니까 지금 인수분해라는 게 도대체가 이게 저는 딱 보면 바로 안 보이는데요? 이건 바로 보이면 신이지 그러면. 바로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당연히 바로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저 앞에서 선생님은 자꾸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A 곱하기 B 플러스 C라고 묶어대는데 나는 잘 못하겠다 이거야. 너무 느리다 이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뒤에다 보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상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연히 인수분해는 처음에 어느 정도 연습을 할 때까지는 엄청나게 삐그덕거릴 거야.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뭐 문제 푸는 속도도 엄청나게 느린 거 같고 하면서 엄청 상심을 하는데, 이 인수분해 파트가 가장 뭐랄까 연습의 효과가 큰 단어예요. 그러니까 많이 인수분해를 하면 할수록 보여. 왜? 뻔하거든.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제한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문제를 각 유형당 한 10대 문제씩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경험이 막 쌓일 테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눈 감고도 풀어요. 눈 감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AB 플러스 AC.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인 인수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죠. 왜? A가 떡하니 이제 두 개가 탁탁 보이니까. 그럼 이제 A로 묶어서 우리가 B 플러스 C랑 같이 곱해졌으면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나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확장시켜서 곱셈 공식을 외웠었던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다음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꼴의 역연산으로서도 인수분해를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와 같은 거였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거 딱 보자마자 이제 완전제곱 꼴 같은 느낌이 좀 납니까? 많이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느낌들이 나시죠? 이게 실제로 뭐의 제곱의 꼴이고 뭐의 제곱의 꼴일 때 우리는 강한 의심을 해줬어야 됐는데, 당연히 얘는 x랑 3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유력한 후보겠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 3보단 x 플러스 3의 제곱이 유력한 후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얘를 전개하는 걸 상상해봐. 그랬을 때 2 곱하기 얘 했는데 6x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오케이, 얘는 인수분해 완료.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다른 접근을 한다고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하면은 이제 얘랑 얘 때문에 이건 x 플러스 2의 제곱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친구가 나오는지 확인. 됩니까? 되죠. 네, 그런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같은 경우에는 이걸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여기서 2 곱하기 얘 했는데 이거 5x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런 경우에는 이놈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완전제곱 꼴 아니다 라는 판단 내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친구는 곱해서 얘 크로스 얘로 하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를 지었죠. 이해됐죠? 네. 자, 그리고 합차공식의 꼴은 전형적으로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생겼죠. 그래서 뭐 9x제곱 마이너스 16y제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이니까 바로 합차공식이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3x를 제곱한 거고 얘는 4y를 제곱한 거니까 3x 플러스 4y, 3x 마이너스 4y 이렇게 그 둘을 곱해주는 것으로서 인수분해를 완성시킬 수가 있었죠. 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공부했었던 것이 이제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같은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얘 생긴 모양새가 뭐 곱하기 뭐의 형태일 텐데 분명히 x제곱이 있는 걸 보니까 일단 각각의 괄호에 x가 2개는 이렇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4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1과 4, 뭐 2나 2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플러스 5x를 만들려면 얘는 1이고 얘는 4가 되어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5x가 만들어지는 그림이 완성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정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우리가 늘상 이렇게만 하기에는 좀 개수가 복잡해졌을 때는 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었어. 그래서 알려드렸었던 방법이 곱해서 x제곱 어떤 것이 있어요? x랑 x가 있죠. 곱해서 4가 되는 거 어떤 것이 있어요? 1, 4가 있고 뭐 2, 2가 있을 수 있죠. 그때 크로스에서 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조합을 이 중에서 찾아주시면 됐었습니다. 그때 누가 선택돼? 1, 4가 선택되지. 따라서 우리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4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이 아이가 인수분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얘가 복잡하게 바뀌어진 것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뭐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자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2, 1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1, 2가 있을 수 있고 2, 1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 플러스가 나온 걸로 보아하니 우리는 마이너스를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크로스에서 5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건 얘보다는 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묶어주시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야구르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유 저 양반 왜 이렇게 빨리 해? 나는 좀 느린데 괜찮아. 여러분들과 나의 경험치의 차이가 어마무시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경험이 쌓이면 오자마자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번뜩번뜩 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운과 경험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처음에는 좀 헷갈리고 좀 버벅거리고 좀 삐그덕거릴 수 있는데 많이 경험 쌓으시면은 저 2차 시계 인수분해 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 마치 수학 퍼즐 푸는 느낌이긴 하지만 거의 답이 좀 떠오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지? 어떤 인수분해? 2차 시계 인수분해를 가장 중요하게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안 하긴 했었는데 3학년 1학기 과정 공부를 해도 한번 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 2차 시계 인수분해가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하죠? 이거 바로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반드시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 사실 우리가 인수분해를 공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얘는 거의 종속관계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위한 하나의 우리의 그 어떤 문제풀이 수단으로서 인수분해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공부하면서 그냥 격가지로 그냥 그 뭐 공통인수, 그 다음에 곱셈공식의 역연산으로서의 인수분해까지 같이 다뤘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부터 할 부분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입니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이 바이블에 나와 있는 그 예시를 좀 참고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좀 참고해요. 네. 일단 여기 지금 뽑힌 거 있으니까 요걸로 줄게. 자. 잠깐만 이거 일시정지 하고 나눠주고 시간. 자, 우리가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계속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예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자,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5 바로 x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4. 자,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이 친구가 지금 계속 뭔가 그 반복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우리가 좀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좀 길잖아.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뭐 어떤 친구의 이름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보자.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이름을 부르기가 어렵잖아. 예를 들어서 막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친구야 우리 같이 배우고 할래? 뭐 아니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지우개 좀 빌려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친구한테 애국가라고 이제 별명을 붙여줬어. 애국가라는 별명을 붙여줬으면 딱 세 줄로 끝나, 딱 세 글자로 끝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y 하면 너무 길어. 그래서 a 라고 그냥 치환을 해주려고. 자, 그러면은 얘가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4라는 걸로 바뀌잖아. 그치? 자, 그러는 순간 바로 이거 인수분해 진짜 편하지.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4라고 말이야.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인수분해니까 그냥 가볍게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a라는 것을 이대로 냅둔 상태로 최종 답으로 제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a는 내가 만든 거잖아. 그치? 우리가 아까 그 친구 동해우가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이라는 그 친구한테 뭐 만약에 성적표에 이름이 그렇게 써져 있어야지 애국가라고 써져 있거나 그러면 돼? 안 되잖아. 뭐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친구를 사적으로는 애국가라고 부르지만 공적으로 선생님 애국가가 자꾸 저 괴롭혀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들어? 알아들을 수는 있긴 하겠다. 애국가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이제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치환을 했으면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4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이게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치환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짬밥이 생기면 이 정도는 치환 안 해도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 자유. 그때 가서 짬밥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머리가 싹싹싹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처음에는 연습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어떤 친구가 또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치환해야 되는 문제는 뭐고 치환 안 해야 되는 문제는 뭐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고.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그 동해우가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이라는 친구한테 애국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친구의 갑자기 뭐 본질과 성격과 성향과 막 부모님이랑 뭐 집 환경 모든 것들이 바뀌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냥 그 친구는 그 친구일 뿐이지. 내가 바꿔 부른 것 뿐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걸 바꿔 부르기만 한 것 뿐이니까 그 상태는 여러분들 자유야. 대신 마지막에 뭐만 해라? 제대로 환원만 해주고. 알겠지? 그것만 지켜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건 좀 별표 쳐가지고 잘 공부해 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매뉴얼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항이 4개짜리인 다항식의 인수분해. 자, 항이 4개짜리인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 친구랑 좀 예시가 다르네. 네. 문자만 다르죠. 자, ab 플러스 b 플러스 1. 자, 우리가 이런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냐면 둘씩 쪼개볼 겁니다. 항이 4개라고 했잖아요. 둘씩 쪼개볼 거야. 반으로 나눠서. 그럼 어떻게 둘씩 쪼개봅니까?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자유예요. 뭐 운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에 뭔가 이상적인 조합을 발견하실 수 있겠고, 만약에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해봤자 뭐 맥시멈 3번까지만 도전해보시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서 둘 짝짓는 방법이 이렇게 둘 짝짓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둘 짝짓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둘 짝짓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3가지야. 반으로 나눠서 둘씩 짝짓는 방법이 딱 3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했다고? 괜찮아? 두 번째 도전하면 돼. 그것도 실패했다고? 괜찮아? 세 번째 도전하면 돼. 여러분들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첫 번째 성공하겠지만 운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3번만은 성공할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내가 딱 반으로 나눠볼까. 그럼 그냥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운이 좋을지 안 좋을지 한번 해보면 하는 거겠지. 자, 그렇게 해서 각각 둘로 묶은 그 친구들끼리만 인수분해 진행합니다. 걔네들끼리만. 그러면 뭔가가 스물스물 보일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 자, 얘 인수분해 해보자. 어떻게 돼요? a 괄호 b 플러스 1. 이 친구는요? 좀 인수분해 할 게 없는데요? 그냥 b 플러스 1 그냥 묶으세요. 자, 어때요? 묶고 나니까 뭔가 스물스물 보이는 게 있지. 자, 얘랑 얘를 보세요. 지금 이건 사실상 두 개의 항으로 쪼개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a 곱하기 b 더하기 b. 이건 b 플러스 1이 a개가 있는데 b 플러스 1을 한 개를 더해달라고? 그럼 무슨 얘기야? b 플러스 1이 a개가 있는데 그거 한 개를 더 더하겠다라는 것은 b 플러스 1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a 플러스 1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a 플러스 1 바로 b 플러스 1. 이건 그냥 공통인수가 있는 인수분해죠. 그치? 자, 다시 b 플러스 1이 a개가 있는데 b 플러스 1 한 개를 더해달래.
그럼 b 플러스 1이 a 더하기 1개가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집중해주세요. 자, 이 부분 이해 안 간다. 없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둘로 쪼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둘둘로 쪼개는. 옆에다 써야지. 밑에다 쓰면 좀 쓰기가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빼기 y제곱. 자, 요거는 내가 둘둘로 아무리 쪼개봐도 둘둘 뭐 이게 공통인수가 보이겠어요? 이렇게 둘 쪼개면 x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둘 쪼개면 인수분해가 돼봤자 어차피 x 따위는 없고 y 같은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텐데 공통인수가 지금처럼 보이겠어요? 이거 이렇게? 안 보이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묶으면 어때요?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가 되긴 해. 이거 인수분해가 되긴 하니? 이거 안 되지. 이것도 실패야. 그럼 이렇게는 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라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다 쳐. 근데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치? 그 상태에서 공통인수도 없어. 다 실패했네. 선생님 3번 만에 성공한다면서요. 아니, 이런 케이스일 때 둘둘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 때, 그게 맞을 땐 3번 안에 성공하는데 그게 아닐 땐 3번 다 실패를 할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바로 여러분들은 태세 전환하셔서 둘둘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셋 하나로 쪼개봅니다. 자, 셋 하나로 한번 쪼개볼까요? 셋 하나. 역시 셋 하나로 쪼개는 조합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시험해 보시죠. 자, 그러면 공교롭게도 만약에 요 케이스였다면 실패, 성공. 6번 실패하면 그 다음번은 무조건 성공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이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라면 7번째에 성공을 할 거야.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첫 번째에 성공을 하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딴 게 어째서, 그게 어째서 수학입니까? 인수분해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저번 시간에 말했죠? 운빨 게임이라고. 인수분해는 운빨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해보는 단원이. 알겠죠? 네.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셋 하나로 쪼개봤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 잘 보세요. 자, 이것도 역시 이 패밀리끼리 각각 인수분해 진행되어야 되겠죠. 자,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있는 거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y제곱. 얘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자, 모습이 어때요? 제곱 빼기 제곱이네. 미안해, 놀래켜서. 자, 제곱 빼기 제곱이지? 그러면 뭐야? 뭐가 생각나야 돼? 합차 공식. 제곱 빼기 제곱. 우리 아까 전에 합차 공식 했던 거. 그래, 반가운 딱 모습이 튀어나오잖아. 이거 인수분해 했는데 이거 공통인수 없다고 해가지고 싹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제곱 빼기 제곱도 굉장히 강력한 우리의 어떤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얘 더하기 얘 빼기 얘로 계산을 해서 완료시키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1 빼기 y 끝.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운빨 게임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운빨 게임은 아니에요. 자, 이 정리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둘로 쪼개는 경우에는 뭐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묶었죠? 네, 공통인수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묶었어요. 자, 다시 뭐라고? 뭐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묶었다고? 공통인수. 네, 여러분들이 그 2로 쪼갰을 때, 여기 뭐 어디 연예에다 적어 놓으세요. 둘둘로 쪼갰을 때, 이때는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뭘 찾자? 공통인수를 찾을 수 있게끔 묶으시면 됩니다. 공통인수를 찾을 수 있게끔 묶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시 뭘 찾을 수 있게끔? 둘둘로 쪼개는 건 공통인수를 찾을 수 있게끔 묶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게 다 실패했을 때 셋 하나로 쪼개는 걸 고려해 봐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때는 우리가 딱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뭐?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 우리가 둘둘로 쪼갰을 때는 공통인수를,
둘, 그 다음 셋 하나로 쪼갰을 때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찾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형태는 얘일까 얘일까? 둘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얘를 먼저 고려하시고 실패를 다 하면 넘어가라고 했어요. 알겠죠? 다시 누가 더 많이 나온다고? 얘가 더 많이 나와. 실제 필드상에서는 얘가 훨씬 많아요. 물론 이제 이 단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 유형엔 이 유형 문제, 이 유형엔 이 유형 문제 해가지고 뭔가 좀 밸런스 있게 나온다고 생각이 들겠지. 근데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실제로 그 오픈월드에서는 얘가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 안 되면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 생각이 먼저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워낙에 목표가 지금 다르잖아. 그치? 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게 공통인수고 얘는 지금 보고 싶은 게 제곱 빼기 제곱의 뿐이지. 생긴 모양새만 봐도 딱 봐도 어떻게 쪼개야 될지 눈에 띕니다. 실제로 이 모양은 뭔가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묶을 수 있게끔 제곱이 많이 있어요. 요즘 x제곱, y제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근데 얘는 실제로 제곱보다는 뭔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 비슷한 것들이. 비슷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봐봐. 막 A, A, B, B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비슷한 거 있는데요. 아이 진짜 해보면 알아. 느낌이 있어. 딱 보면은 아 셋 하나로 쪼개야겠다. 둘둘로 쪼개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먼저 고려했다가 넘어가고 이거 먼저 고려했다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보다가 나중에 아 이건 딱 봐도 이건데?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그냥 얘를 초장에 한번 해보시는 거. 슬슬 넘어가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처음부터 이걸까 저걸까 50% 확률을 찍고 그러지는 마시고.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었던 것은 아마 답이 다 써져 있는 것들입니다. 답이 다 써져 있는 것들. 아직은 안 줘서. 자, 여기 밑에 있는 2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딱 두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여기 옆백에다가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여백이죠. 네, 2번 문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으이차. 자, 어디에 더 있어? 어? 어디에 더? 내가 새로 준 파일 있잖아. 예정글로 풀면 그러셔도 되고 새로 드린 걸로도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능력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푼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즉석에서 확인하라고 그렇게 이제 드린 거니까 새로 드린 거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답은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세훈이 옆에 세훈이. 자, 다 풀어보셨죠? 네, 두 번째 거는 당연히 뭐로 묶어줘야 되겠습니까? 몇 개 몇 개로? 두 개로. 자, 그렇게 두 개로 묶어보면은 AB 빼기 A, 그 다음에 B 빼기 1 이렇게 묶어보시면 좋죠.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패밀리들은 A 괄호 B-1, 오른쪽에 있는 패밀리는 B-1. 그럼 이제 B-1이 공통인수니까 그걸로 묶어주면은 B-1 곱하기 A 플러스 1.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딱 봐도 그냥 제곱 많이 보이네. 완전 제곱식으로 좀 묶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렇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묶어야겠다라는 판단이 딱 듭니다. 그래서 셋 하나로 조합 결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a-2의 제곱 빼기 b제곱. 그래서 a-2 플러스 b, a-2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항이 5개 이상인 다항식의 인수분해. 이건 여러분들 메모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메모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간이 여기 오른쪽 저 위에 잘 하래 해가지고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거 잘 공부해 두셔야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에러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 즉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할 때 그때 3단원이 인수분해거든요. 똑같아요. 그때 나오는 인수분해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인수분해랑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흡사합니다. 그 중에 특히 항이 4개짜리랑 지금 우리가 공부할 항이 5개 이상짜리인 거 단골 소재. 고등학교 인수분해를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때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나중에 인수분해 공부할 때 되게 편해진다는 거. 자, 항이 5개 이상. 이걸 우리가 보통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항이 5개 이상짜리 인수분해 이렇게 이제 칭하는데 딱히 이름이 없어요. 참 이름 대충 지었죠.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시. x제곱 플러스 xy x제곱 플러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휴. 자, 이걸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항이 뭐 4개도 아니라서 뭐 둘둘로 쪼개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셋둘로 쪼개는 것이라든지 뭐 둘 하나 둘 뭐 이렇게 쪼개는 거 별로 딱히 보이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복잡해 항이 많아. 그러면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매뉴얼을 따라 밟아갈 겁니다. 자, 이 항을 쫙 스캔. 그럼 문자가 몇 개가 보입니까? 2개가 보이죠. 이 2개 문자 중에서 자, 잘 들어. 최고차 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쩌리를 찾으세요. 가장 쪼렙을 찾으시라고. 제일 만만한 걸 찾아. 자, x가 만만해, y가 만만해. y. 오케이. 그 문자 y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내림차순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려가는 순서대로란 소리예요. 내려가는 순서대로. 자, 그래서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자, 그러면 y가 제일 많은 게 누구야 여기에서? xy랑 마이너스 y지. 그거 그냥 그대로 순차적으로 씁니다. xy 마이너스 y. 그리고 플러스 x가 y가 없는 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거예요. 다음과 같이. 자, 그리고 그렇게 y가 개수가 동일한 패밀리들끼리 얘네들 이 y가 한 개 있는 패밀리 y가 없는 패밀리들끼리 인수분해 각각 진행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아까 그 항이 4개짜리 거 둘둘로 쪼갰을 때랑 조금 흐름이 비슷하죠. 자, 그렇게 걔네들을 인수분해 진행해요. x 괄호 y 빼기 1 플러스 얘는 이제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x, x, 2, 1 마이너스니까 어딘가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플러스 1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보다는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촥촥 짠! 1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말이죠. 자, 써놓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지. 왜? 바보 아니야? 야,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이 우간다 친구가 보고 비웃을 거 아니야? 어? 야, 진짜 이 배신감. 자, 말해줘. 나 말하면서 하다 보니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자, 기분이 좋아 그러면 왜? 뭐가 좋아? 뭐가 좋아? x-1이 떡하니 같이 있잖아. 그럼 우리 아까 둘둘로 묶었을 때랑 상황이 완전히 똑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x-1로 묶어줘요. 그리고 중괄호 커다랗게 묶어주고 자, x-1이 y개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y개 갖고 와. 그리고 x-1이 x 플러스 2개가 있다고 합니다. 끝. 이해됐죠? 네. x-1이 y개가 있고 x-1이 x 플러스 2개가 있으면 그럼 x-1이 y 더하기 x 플러스 2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사과가 3박스가 있고 사과가 5박스가 있으면 사과가 8박스가 있을 거 아니야. 에이, 똑같은 얘기인 거지. 그죠? 사과 먹고 싶다. 다 이해됐습니까? 에이, 오케이, 좋아. 자, 이거를 내가 여기에다가 텍스트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매뉴얼.
자, 일단 첫 번째. 최고 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 이때 선택된 문자가 누구였죠? 네, y였습니다.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이때는 y였습니다.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다음 두 번째. 그 문자의 개수가 같은 한글끼리, 그걸 우리가 패밀리라고 칭했어요. 인수분해 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통인수가 스물스물 보이니까 알아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나 여기까지만 일단 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요것도 다 이해되셨죠? 지울게요, 이 부분은. 네. 얘 그대로 냅두고. 아이, 이 친구 이거 여기 기본 문제는 어려워서 수록을 안 해놨네. 잠깐만, 예시는 내가 이거 좀 참고하고 봐야 됩니다. 이거 예시를 외우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걸 외우도록 다른 식으로. 잠깐만. 여기다.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거 1번 문제죠? 2번 문제. x제곱 빼기 y제곱. 두 개씩밖에 못 외워. 플러스 2x 플러스 6y. 플러스 6y가 맞았나? 오케이. 마이너스 8. 야, 이런 바보도 여기 앞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들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더 잘할 수 있죠. 네네. 야, 한 두 개씩밖에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 진짜. 여기 있어. 자, 우리 두 번째 거 같이 봅시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일단 이 두 개의 매뉴얼 똑같이 따라갑니다. 이것도 항이 많잖아요. 항이 5개 이상이면 우리 똑같이 진행하는 거니까. 자,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자, 여기서 이 x랑 y가 보이죠? 더 만만한 친구가 누구야? 없는데요? 맞아. 없지. 둘이 공동 1등이니까. 그치? 그런데 우리는 웬만하면 x랑 더 친숙해, y랑 더 친숙해? x. 그럼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 x. 공통으로 이렇게 공동 1등이 된 상황에서는 그때는 그냥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x로 하든 y로 하든 상관없는데 우리는 x가 좀 더 친숙하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8. 뭐 내림차순 하는 것까지는 문제 없죠? 뭐 요거 어렵다고 그러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문자의 개수가 같은 항들끼리 인수분해 진행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렇게 패밀리 묶어서 인수분해 하면 되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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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x의 개수가 같은 항들끼리 인수분해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둘, 셋 묶어가지고 인수분해 진행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8이 X죠. 허이구야. 개수가 똑같아 그러면? 아. 와, 한 명도 소신껏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야, 너희들 다 엎드려 뻗쳐. 예? 이거 x 몇 개 있어? 이거 x 몇 개 있어? 쌤 2개인데요. 죽는다 진짜. 나 진짜 뒷골대. 이거 x 몇 개 있어? 이거 x 몇 개 있어? 근데 지금 그 문자의 개수 같은 항들끼리 인수분해 진행하라고 했더니 이거 2개를 홀라당 이렇게 인수분해해버려? 어? 야! 이 2개고 이거 1개라며! 2개고 1개라며! 2개고 1개면은 따로 끊어서 해야지! 얘는 2개고 1개야! 이거랑 달라요 여러분들! 알지? 2랑 1이랑 달라! 얘는 2개고 이건 1개야! 다르지? 얘네들을 왜 같이 패밀리로 묶으십니까? 자꾸 이러지 마세요! 제일 많이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왜? 여기서 아까 2개, 3개로 묶어버릇했으니까. 자꾸 습관되는 거야, 습관. 똑같이 하려고 행동하는 거지. 이 원칙을 따르십시오. 그 문자의 개수가 같은 항들끼리 패밀리로 묶을 거야. 그 패밀리들끼리 인수분해할 거야. 얘랑 얘는 다른 가족이야. 다른 가족이야, 얘네들. 서로 묶일 수가 없다고. 근데 왜 엄한 옆집 사는 사람들끼리 묶어? 그러면 안 되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각각 따로따로 인수분해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얘는 하나짜리가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맞아.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하기만 6개, 7개짜리도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론적으로. 얘는 그냥 그나마 우리를 봐주고 있는 거야. 하나짜리니까. 얼마나 얌전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사함을 느껴라. 알겠죠? 얘네 둘이 홀라당 묶어버리지 마.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친구. 이것만 인수분해 하면 돼. 자, 얘는 살짝 옆에다가 빼서 인수분해 진행해 봅시다. 마이너스 괄호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거는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촥촥 마이너스 6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뭐라고 쓰면 될까? 마이너스 괄호 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4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살포시 다시 지울게요. 그 밑에다 또 뭘 써야 되니까. 나 여기까지 이해 다 안 된다. 뭐 좀 찝찝한 게 있다. 어떤 부분? 문자의 개수가 같다는데. 네, 차수. 곱해져 있는. 네, 곱해져 있는 개수. 근데 그러면 저기 y제곱. 그 문자를 했잖아. 내가 내림 차수를 기준으로 삼았던 그 문자. 여기선 뭐가 그 문자죠? x. 그래서 x의 개수가 같은, x의 차수가 같은 것들끼리가 하나의 패밀리야. 질문 너무 잘했어. 네, 또 다른 분.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식이 만들어져 있어. 뭐 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너네가 가장 잘하는 인수분해야 이거. 너네가 가장 잘하는 인수분해. 저 해본 적 없는데요? 없긴 왜 없어? 자, 너네 일단 이거부터 먼저 인수분해봐. 자, 여백에다 한번 이거 인수분해봐. 시작! 시간 30초 줄게요. 자, 다 하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요거 x제곱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x.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3 만들려면 일단 1, 3. 일단 마이너스 어디다가 붙여줘야 돼? 1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크로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 하니까 플러스 2가 만들어지죠.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나 이거 아직 2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좀 어렵다 하시는 분 있나요? 괜찮아. 살짝만 손 들어봐. 내가 쓱쓱 해놓을게.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x-1, x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곱해서 인수분해 완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랑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x에 대한 2차식, x에 대한 2차식.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다음을 인수분해하고자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렇게 묶었었던 이유가 뭐다? 내가 2차식의 인수분해를 겁나게 잘하니까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 얘를 인수분해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 일념 때문에 내가 얘를 이렇게 바꾼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가장 잘하는 짓을 하면 됩니다. 곱해서 x제곱 뭐야? x 곱해서 y-2 y-4. 그래서 내가 아까 인수분해했구나.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아까 얘를 인수분해를 해놓은 거구나. 얼마나 보기가 편해. 지금 그냥 내가 뭐랑 뭐를 곱하면 얘가 만들어져? 대놓고 있잖아. 누구랑 누구 곱하는데? y 빼기 2랑 y 빼기 3 두 개로 곱하면 되잖아. 그런데 한쪽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왜? 얘 때문에. 그럼 누구에게 마이너스를 줄까? 누구에게 마이너스를 줘야 여기 플러스 2가 만들어질까? 자, 여기에다 줬다고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y 플러스 2야. y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y랑 y랑 서로 날아가 버려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4랑 같이 쫙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아이고, 마이너스는 니께 아니었구나. 그럼 누구한테 줘? 밑에 있는 놈한테 줘. 다시 한번 검산해봐. 여긴 y 마이너스 2야.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4야. y랑 마이너스 4랑 없어져. 마이너스 2랑 플러스 4랑 쫙 플러스 2가 돼. 바로 이놈이었구나. 바로 이 조합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끝!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아까 여기에서 제발 얘네를 같이 묶지 마 라고 부탁했던 게 왜 그랬는지 이제 보여요? 자, 내가 너네들한테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자, 이거 인수분해해봐 라고 했을 때 공통인수 있으니까 아이씨, 그 다음 어떡하지? 라고 했던 바보 손. 나 이렇게 했던 바보다. 방금 전에 나 이거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했다.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2차식 인수분해할 때 거의 이젠 자동반사적으로 곱해서 얘, 곱해서 얘, 크로스 얘 거의 뭐 노래 외우다시피 했잖아. 그치? 이제 그거 익숙하잖아? 이거 보자마자 바로 그냥 막 우리가 X 공통인수 있다고 얘네들끼리만 묶진 않았잖아. 그때는 내가 저번 시간에 강조했었죠? 이거 3개가 있는데 얘네들 공통인수 2개 있다고 해가지고 얘네들만 홀라당 묶어버리면은 얘 이거 왕따시키는 거. 이거 외톨이야 이거. 외로워서 어떡해. 얘 같이 데리고 가야지. 인수분해 한다는 것은 하나도 당기지 않고 싸그리 다 묶어내는 걸 그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너네들 소인수분해 할 때 12 소인수분해 할 때 나 이거 12를 잠깐만 나 이거 10 더하기 2라고 좀 쪼개가지고 이거 2 곱하기 5 더하기 2 해가지고 12를 이렇게 소인수분해 하고 싶은데 2, 5, 2 다 소인수잖아. 장난해? 우리 한 번도 이렇게 한 적 없잖아. 한 번도 이렇게 한 적 없는데 얘를 인수분해 할 땐 왜 얘를 떼놓고 얘네 둘만 하냐? 안 되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얘네 둘만 인수분해를 이렇게 홀라당 해버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때도 얘네 둘만 가지고 x 괄호 x 플러스 2 해놓고서 긁적긁적 거리지 말라고. 너네들은 이걸 인수분해할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한 적 없었어. 우리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 것이다? 2차 식. 왜 한 글자씩만 얘기해? 자, 다시 2차식의 인수분해의 아이디어를 이용하고 싶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 밑에 아직 안 쓴 게 바로 이 둘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먼저 일단 메모부터 먼저 해주세요.
내가 너무 이렇게 빠르게 설명만 해가지고 너네가 이거 메모할 수 있는 순간을 놓친 것 같아. 자, 여기부터 차근차근 한번 메모를 해봐.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밑에 뭘 두 개를 쓸 겁니다. 그 공간까지 생각해서 얘네들을 어딘가에다가 잘 정리를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최고 차항의 차수 막 3 이런 거 있는 것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 최고 차항의 차수가 3인 거는 너네들한테 묻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최고 차항의 차수가 이제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나열을 했을 때 1차인 것과 2차인 것 딱 그 두 가지 상황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매뉴얼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 정리됐나요? 응. 자, 그럼 요거 이 두 부분에 들어갈 매뉴얼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응. 자, 요 1번, 2번 번호 붙였죠? 자, 1번 유형은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제에 대해서 내림차순 진행했을 때 몇 차씩이 나오는 상황이야?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 몇 차씩이 나오는 상황이죠, 이거? 몇 차씩이야? 최고차항의 차수가 낮은 문제에 대해서 내림차순 진행했을 때 말이야. 몇 차씩이야? 그 문자에 대한 몇 차씩? 1차씩이었잖아. 그치? 아, 이게 지금 2차식인데, 물론 이 식 자체는 2차식이야. 근데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질문했냐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그 문자에 대해서는 몇 차식이야? 라고 물어봤잖아. 그 문자 y에 대해서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인 거야. 얘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지? x에 대해서 몇 차식이야 이거? 2차식이지. 그래서 1번 1차식으로 나오는 케이스, 2번 2차식으로 나오는 케이스에 맞게 여러분들은 그 다음 이 두 번째 상황 이후에 행동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3번 1차식이었던 경우에는 뭐가 스물스물 떠오른다고 했죠? 공통인수가 떠올라.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2차식이었었던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2차식의 인수분해, 그게 뭐였지? 곱해서 얘, 곱해서 얘, 크로스 얘. 이 방법을 통해서
2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으로 인수분 곱하고 크로스 짠. 기억나죠? 2차식의 인수분해하는 그 방식, 그 방법으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인수분해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요. 알겠죠? 사실 이게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기준으로는 문제를 출제를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요 파트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중학교 졸업이 목표인 사람 없잖아요. 다 고등학교 가실 거잖아요. 그치?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인수분해는 이제 요게 주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인수분해가 마무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뭐 수의 연산을 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건 뭐 별거는 아니고요. 그냥 뭐 묶어가지고 하는 그 계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예시 보시면 알아요. 근데 너무 약간 조금 억지성이 강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뭐 개념 콕콕의 1번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괜찮죠. 이런 건 할만해요. 뭐 27 곱하기 11 더하기 27 곱하기 89. 그럼 27이 11개가 있고 27이 89개가 있다는 거니까 그럼 27이 100개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2700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데는 유용하게 써먹히는데 뭐 너네가 뭐 저기 개념 콕콕 1번에 2번 같은 문제나 3번 같은 문제를 풀 일이 있겠냐? 이거 약간 좀 억지지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뭐 수의 계산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쓰일만한데 이거는 좀 너무 문제를 위한 문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부분. 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인수분해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